지금 M2 관련해가지고 해외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포인트가 3가지인데 I'm in the big leagues, told her don't miss me. Ballin' like Houston, ayy, feeling like Whitney. I need a bag, bruh. 안녕하세요. 창의적인 분들을 돕고 있는 비디오 아티스트 용우수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새로운 애플 M2 칩이 탑재된 맥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물론 소비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주관적으로 하는 거지만은 내가 소비하는 돈과 그걸로 얻을 수 있는 효용에 대해 가지고 이게 합리적이다 비합리적이다 라는 것은 개인의 취향과 존중 뭐 이런 거를 넘어서서 어느 정도 절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이 M1 맥북 프로는 오늘 좀 토템처럼 여기다가 M1은 국밥이다 요거 이렇게 해놓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손짓을 너무 가리는 것 같으니까 좀 이렇게 해놓고, 정식으로 구매를 한 건지 애플이 제공을 해준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제 해외 유튜버들 사이에서 M2 맥북 프로 13인치 테스트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테스트 결과들을 보면서 제가 어떤 점을 느꼈는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제 의견을 말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지 해외 유튜버가 뭐 이렇게 말했다고 그걸 그대로 가져오고 뭐 누가 이렇게 말했다고 그대로 가져오고 이런 거는 제가 별로 하고 싶지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이 테스트한 결과나 그분들의 의견들을 인용하기보다는 이 전반적인 모든 것들을 보고 제가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웬만한 해외 유튜버들이 테스트 결과 올린 것들은 다 봤는데 싱글 코어 기준으로는 약 7에서 10% 정도 뭐 테스트하는 프로그램에 따라 가지고 성능 향상이 있었고, 멀티코어 벤치마크에서는 애플이 약속한 대로 약 18% 정도의 성능 향상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GPU도 뭐 시네벤치 등의 프로그램들을 이용해서 여러 유튜버들이 테스트를 해보니까 애플이 약속한 것처럼 35% 정도의 성능 향상이 있었고요. 그러면 애플이 약속한 대로 성능이 다 향상됐으니까 좋은 성능을 원하면 M2를 사도 되는 것 아닌가요? 사도 되죠. 여러분들이 주관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한다고 하면. 그런데 아까 제가 말한 객관적인 합리성에 근거해서 내가 소비하는 돈당 얻게 되는 효용, M1에 비해서 M2가 합리적인지, 맥북 에어가 갖는 사용 용도에 비추어 봤을 때 합리적인지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M2 관련해 가지고 해외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포인트가 3가지인데, 첫 번째 포인트는 이제 미디어 엔진의 실효성. 분명 미디어 엔진이 달려있다고 했는데 파이널 컷에서 H.264나 H.265로 추출을 해보면은 M1이나 M2나 익스포트 되는 시간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M1도 플레이백이나 이런 것들이 원래 빨랐기 때문에 M2에서 더 잘 되는지 확인이 잘 안 되고, 분명히 전용 인코더 디코더가 있으면은 이게 빨라져야 되는데 왜 그대로인가? 근데 또 다빈치 리졸브 같은 프로그램에서 프로레즈 익스포트를 해보면은 확실히 20-30% 정도 인코딩이 빠르게 돼서 미디어 엔진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조치가 덜 된 것 같다.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고쳐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크게 다루지 않는 거고요. 이제 나머지 이 2개가 중요한데, 첫 번째는 SSD 속도 이슈입니다. SSD 속도가 M1 맥북 프로 13인치에 비해서 속도가 대략 절반입니다. M1에 비해서 쓰기 속도는 한 60-70% 나오고요. 읽기 속도는 절반밖에 안 됩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반도체 부족 사태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꽤 예전에 말이 나온 것 같은데 그 반도체 부족 이슈가 해결됐다는 얘기를 아직 못 들어봤어요. 지금 저를 찍고 있는 이 카메라도 제가 웃돈을 주고 그 애프터마켓에서 샀거든요. 뭐 소니 스토어 이런 데 가가지고 카메라 재고 있는지 보세요. 없어요. 그리고 지금 M1 맥스 같은 거 주문 넣으면은 최소한 한 달 반 정도 기다려야 돼요. 이제 그러한 반도체 부족, 원자재 가격 인상, 이번에 금리 인상 이런 것들의 여파가 여실히 느껴지는 부분이었어요. 왜 이렇나 하고 해외 유튜버들이 그 뒷판을 까봤더니 기존의 이 국밥에서는 기본형 모델에다가 128기가짜리를 2개 썼었는데 이번 M2 맥북 프로에서는 256기가짜리 SSD를 하나만 쓴 거예요. 그러니까 SSD가 들어있어야 할 곳에 한 칸이 비어있는 거죠. M1 맥북 프로에서는 마치 레이드 제로처럼 SSD를 병렬로 이용을 해가지고 속도를 2배로 썼던 건데 그게 256기가짜리 하나로 바뀌니까 속도가 절반으로 줄어든 거죠.
이거는 지금 물리적으로 칩이 하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적으로 개선을 해서 이거 속도를 2배로 올리는 게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신뢰하지 않는 해외 유튜버 분들을 보니까 속도가 또 정상으로 나와요. 이제 그런 해외 유튜버 분들 특징이 뭐냐, 밑에다가 이제 M2 맥북 프로 판매 링크를 걸어놓고 뭐 수익을 얻습니다. 이런 링크를 걸어두는 유튜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제품을 뭐 애플에서 보내줘서 받았는지 뭐 자비로 어떻게 해서 구했는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은 그분들이 올린 영상에서는 이런 이슈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뒷광고가 의심되는 해외 유튜버 분들의 테스트 결과가 주작이 아니라고 했을 때 이 속도가 절반으로 나오는 거는 기본형에서만 그렇고 SSD를 업그레이드하면은 칩을 2개를 넣어줘서 속도가 정상적으로 나오는 그런 방식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제가 합리적이라고 믿는 거에 근거를 해가지고 M2를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만 굳이 사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SSD 업그레이드를 하셔야 M1에서 누리던 정상적인 SSD 속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SSD 관련 이슈가 지금 해외에서 퍼져나가고 있고요. 이게 하루 정도밖에 안 됐어요. 이 이슈가 터진 지. 정말 따끈따끈하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배터리 라이프 관련된 거예요. 제가 뭐 해외 유튜버 분들이 뭐 측정한 측정 값을 막 하나하나 막 다 얘기하면서 그렇게 해드릴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만들게 되면 영상이 늦게 올라가기도 하고 그분들의 노고를 어떻게 보면은 제가 훔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의 테스트 결과를 보고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WWDC에서 애플이 발표했다시피 M2는 M1보다 연산량이 많습니다. 성능도 더 좋고요. 아무리 그 구조 안에서 전성비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뭔가 했다고 해도 같은 5나노 공정이기 때문에 뭔가 혁명적인 변화는 없었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연력학 제1법칙에 의거해서 어떤 연산량, 이만큼의 연산 작업이 생기려면은 이만큼의 에너지를 비례해서 써야 되고, 그렇다면 이것에 비례하는 열 에너지가 이 노트북 밖으로 방출이 되게 됩니다. 시네벤치 테스트를 6번, 7번 이렇게 돌리니까 칩 온도가 100도 이상으로 넘어가더라고요. 열 방출을 하려고 팬이 달려있는 건데 칩이 그렇게 뜨거워지는데도 팬은 돌아가지 않고 스로틀링이 걸려가지고 굉장히 뜨거워진다. 100 degrees Celsius. Dang, and the fan is still off. Apple, what? 직접 실험한 유튜버 영상도 꼭 봐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Dragon Lake brought me here 라고 댓글을 달면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맥북 에어는 들고 다니면서 배터리 시간이 지속이 오래되면서 맥북 프로 13인치도 사실 마찬가지기는 해요. 컴팩트함을 중요시한 제품이기 때문에 들고 다니면서 오래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무릎 위에 올려놨을 때 지나치게 뜨거우면 안 되고, 기존의 인텔 노트북들을 생각해보면 이게 너무 뜨거워가지고 저온 화상에 걸릴 수준으로 예전 그 맥북 프로 생각해보면은, 근데 M1으로 오면서 배터리 시간도 엄청 오래 가고 뜨겁지 않고 이렇게 혁신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M1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은 건데, M2에서 고사양 작업을 돌리게 되면은 M1에 비해서 14%?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뭐 수치가 중요한 건 아니고 꽤나 유의미한 만큼의 에너지를 더 사용하게 되는데, M2 맥북의 배터리 사용 시간이 짧은 거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만큼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만큼 작업을 빨리 끝내니까, 작업 시간이 짧아지니까 그건 오케이. 근데 애플 실리콘이 100도 이상 넘어가는 거는 조금 우리가 기대하던, 그러니까 M1에서 더 안 좋아진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우리가 사용하면서 느낄 수 있는 열이잖아요. 그래서 성능이 좋아진 건 참 마음에 드는데 휴대하는 도구이고 일상적인 사용을 마켓 포지셔닝으로 하고 있는 맥북 에어, 맥북 프로 13인치 이런 휴대성이 강조된 제품에 성능 향상이 중요할까? 열이 안 나고 안정적으로 오래 쓸 수 있는 게 중요할까? 이걸 이제 저울질 해보면 되는데 제 개인적인 취향은 M1 쪽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팬이 달려있는 M2 맥북 프로가 지금 이 모양인데, 팬이 없는 맥북 에어는, 맥북 에어 같은 경우에는 이 밑판이 방열판이잖아요. 팬도 없고. 그러니까 조금 걱정이 되는 거죠. 성능이 올라간 건 좋은데 예전 인텔 맥만큼은 아니겠지만은 막 뜨거워가지고 이제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좀 불안해지고,
이렇게 되면은 그게 과연 맥북 에어에 걸맞는 사용자 경험인가? 그리고 애초에 맥북 에어 쓰는 사람들은 무거운 작업을 안 썼는데 이번 M2에서는 무거운 작업도 할 수 있게 해줄게. 근데 조금 뜨거워질 거야. 그게 저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가 더 비싼 M2를 살 이유가 큰 이유가 있는지 뭐 맥세이프 같은 편의 기능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살 수는 있겠는데 막 그렇게 추천드릴 만큼 좋은지 모르겠어요. M2 프로나 M2 맥스, M2 울트라 이런 게 저는 조금 열이 많이 난다고 해도 이런 제품은 성능이 뭐 30% 좋아진다, 뭐 좀 극단적으로는 2배 더 빨라졌다 이러면은 저 같은 전문가들은 사죠. 조금 더 뜨거워지고 뭐 전력 소모가 많고 해도 쓰죠. 특히나 맥 프로나 맥 스튜디오 같은 제품들에 그런 칩이 적용되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죠. 들고 다니면서 내 피부에 닿는 게 아니잖아요. 열 많이 나도 좋고 전력 많이 써도 좋고 성능이 많이 나오는 게 중요한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M2 맥 미니가 나오면은 그거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M2 맥북 에어는 도대체 뭐가 더 좋은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일상적인 업무를 하면서 느끼는 성능은 똑같은데 가격만 올라간 거잖아요. 자, 오늘은 간단하게 지난 M2 영상 후속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애플이 추후에 업데이트를 해서 미디어 엔진 관련한 거는 좀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맥북 프로 기본형의 SSD 이슈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거를 해결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발열 같은 경우에는 팬이 조금 더 잘 돌아가게 OS 업데이트 할 때 이 팬이 돌아가는 거를 잘 조정을 해가지고 이 열 관리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그렇게 업데이트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팬이 안 달린 M2 맥북 에어는 이거는 구제불능이지 않을까. 어느 정도 발열이 있는 거는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창의적인 분들을 돕고 있는 비디오 아티스트 용우수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들어가세요. See you soon. 이걸 하나하나 다 손으로 포장을 했거든요. 이거 영상 오늘 못 올릴 뻔했습니다. 그만 사세요. 제가 저번에 추가하겠다던 색상도 추가가 돼서 이번에 보내드렸는데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그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